기아자동차가 선보이는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 PPV 시리즈 중 PV5 출시를 앞두고 모든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출시한 전기 트럭인 ST1이 정말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 PV5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패밀리카 미니밴 역할로도 고객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6월 1일부로 기아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에 PV5의 사전 예약을 개시하고 하반기 중 본격 판매를 진행하고 고객 인도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V5는 기아자동차의 첫 전기 미니밴 PPV 시리즈 중 가장 첫 번째 모델로 중형 SUV 크기의 승객 탑승용 패신저, 화물 운송에 최적화된 카고 모델, 그리고 고객의 세분화된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컨버저 모델 3가지 모델로 우선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승객 탑승부터 화물 운송 등 PV5의 다재다능함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요. 특히 PV5 기반 캠핑카 차량도 나름 좋은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죠. 실제로 유럽 시장에서 먼저 공개를 하면서 패신저 모델의 가격은 6천만원, 카고 모델은 5천만원이라는 가격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국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차량 가격으로 나올 것이며 국내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들까지 받게 된다면 차량의 가격은 거의 절반 이상의 가격, 대략 3천만원 극초반대로 실구매가가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PV5 모델이 본격 출시가 되기 전 어떤 특징과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0초 이상 광고도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본격 판매를 시작한 현대자동차의 PPV 모델 현대자동차의 ST1의 경우 업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상용차 중 비싼 가격대로 진입장벽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ST1은 작년 한 해 동안 980대라는 판매에 그쳤는데요. 정말 적은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아의 PV5는 이보다 더 넓은 모델 구성에 패밀리카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용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다양한 패밀리카를 찾는 소비자에게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PV5 패신저 모델을 먼저 보면은 5인승과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내부는 그렇게 고급진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감안할 수 있고, 또 실내 공간이 정말 넓다는 게 차량의 장점이죠. 1열 공간도 앞으로 정말 당겨져 있고 하단 부분도 가장 정말 내려가 있고 전고도 1.9m가 넘어가면서 실제 실내 공간에서 헤드룸과 레그룸은 아주 충분한 수준의 넓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패신저 모델뿐만 아니라 이게 화물 용도인 카고 모델로 갔을 경우에는 더욱더 강점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화물을 적재하는, 물건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카고 모델은 넓은 실내 공간이 필수입니다. 다만 4.7m라는 전장을 가진 PV5는 다소 전장이 짧아서 실내 공간이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동급 차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으로 인해서 그렇게 작지 않은 넉넉한 실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요. 화물 공간까지도 2열부터 3열까지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량이 확실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재 무게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한계가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PV5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벌써 공개가 되었죠. 총 2가지의 전기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고요. 표준형과 롱레인지 모델 2가지로 운영이 되면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88km에서 400km를 보여줍니다. 288km라는 표준형 모델은 정말 적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도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고, 그래도 그나마 400km라는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롱레인지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다 따지고 보면은 적은 주행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기준으로 400km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했지만 국내 인증으로 왔을 때는 더욱더 짧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전기 파워트레인인지라 여러가지 실내 전기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연비는 더 적어지는 것이 이 PV5의 가장 큰 단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격이 중요하겠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유럽에서는 5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가격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국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저렴한 4,500에서 5천만원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조금을 수령했을 시에는 거의 1,000만원 정도가 할인이 된 3천만원대로 차량 가격을 볼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번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또 이제 캠핑 모델도 추후에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캠핑 모델뿐만 아니라 푸드트럭 아니면 픽업 모델 이런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은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나중에 국내 시장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게 PV5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기아의 PV5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카니발의 대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도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 대신 살만하다라는 키워드도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두 차량의 그 목적성과 방향성 그리고 크기도 좀 다르죠. 카니발이 조금 더 크긴 하나 카니발은 애초에 이 패신저 승객 탑승에 초점을 둔 차량답게 놀라운 승차감과 그만큼의 넓은 공간을 제공하나 이 PV5는 여러가지 다용도를 잡은 둘의 성향은 아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가격적인 이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PV5가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은 더 저렴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로 인해서 카니발을 대신해서 미니반 차량으로 국내에서 나름 좋은 입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모두 드는 것 같습니다. 실내 자율주행이나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도 기아 자동차의 첨단 시스템들이 이 PV5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는 만큼 가성비 넘치는 미니밴 전기 모델로 입지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카고 모델의 디자인이죠. 이거 정말 많이 봤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다룬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니까 전고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그리고 전장 사이즈도 PV5 한 4.7m를 가지고 있었는데 확실히 스타리아보다는 굉장히 짧게 느껴지긴 합니다. 다른 쪽 부분에서도 볼까요? 어쨌든 여기 전면부에 전기 충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기아 자동차의 시그니처 헤드램프가 들어가죠. 전면부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과 또 근데 확실히 이 1열 창 모습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허리까지 보이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휠은 이런적으로 되어 있고 깔끔한 이런 하단 부분 라인에다가 카고 모델은 완전히 닫혀 있죠. 그리고 중요한 후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이렇게 양문으로 열리는 양문 테일게이트로 되어 있고 현재 이런 부엌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차량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인 차량이죠. 바로 PV5의 패신저 모델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 모델인데요. 이 차량은 이제 스타리아 아니면 카니발 이런 차량들과 많이 비교가 될 차량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전면부 디자인이나 여러가지 디자인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전면부에 전기 충전하는 부분과 기아 마크에다 기아 헤드램프에다가 여기는 선텐이 완전 안 돼 있네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요. 블랙으로 적용이 되면 완전히 거울 같은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랑 대적할 차량답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세히 볼 수 있죠. 슬라이딩 도어에다가 일단 실내 공간도 봐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보이십니다. 제가 자세히 열어서 볼 거긴 하지만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볼 거라서 외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이죠. 후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전구도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빠진 리어램프가 특징이고요. 또 하단부도 완전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게이트도 열어보고 싶은데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죠. 확실히 전기 충전하는 부분이 전면부에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 차량은 현재 5밴입니다. 5명이 탑승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완전히 트렁크 모습으로 보이십니다. 요거는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바깥에서 보도록 할게요. 실내 공간이 보여지죠. 기아 자동차의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계기판이 확실히 운전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위치했고요. 이걸 열게 되면 이제 핸드폰 거치대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죠. 위아래로 길고 세로로는 또 짧게 가로로는 또 짧네요. 그리고 이런 데 수납 공간이 보여지고 이 도어에도 총 3가지의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가운데 센터 콘솔은 이 팔받침대 빼고는 아무런 그런 게 없죠. 그 대신 저쪽 부분에 무선 충전기나 밑에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는 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고요. 2열 공간은 일반적인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고급적인 느낌의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탑승한다 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겠고요. 가운데 이런 공터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센터 콘솔 뒷부분에도 무선 충전기와 120V 인버터가 존재합니다. 또 트렁크 공간은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완전히 평탄화가 되죠. 밑으로 완전히 낮게 깔려있는 느낌으로도 보이십니다. 이런 레일도 존재하고요. 많은 물건을 적재하기에도 아주 좋은 차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2열 창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플랫폼 PV의 PV5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기아 자동차 회사로
전기 미니밴, 상용차, 그리고 승객 탑승 용도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밴 차량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 좋은 입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 미니밴 PV5를 많이 구입할 것 같고요.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PV5 미니밴 차량이 될지, 합리적인 구성의 가격으로 구성이 돼서 가성비 넘치는 차량의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패신저 모델뿐만 아니라 특히 이 카고 모델, 화물 모델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송업체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크기도 나름 작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성비 넘치는 이 차량을 모두 구입을 해서 특히 택배를 위한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기아자동차의 PV5가 국내 시장에서 이 전기 미니밴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보여지네요. KG 모빌리티나 르노가 작은 미니밴 사이즈 차량들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PV5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